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골목 한쪽에는 폐지 수레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하린이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이거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데, 너한테 주고 싶구나. 할머니는 낡고 빛바랜 목걸이를 하린에게 건넸습니다. 하린은 그 낡은 목걸이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른 아침 좁고 낡은 원룸에서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3살 장아리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면접 준비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기업 면접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하리는 작은 싱크대로 다가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오늘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옷장을 열자 정갈하게 다려진 검정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정장이 2벌뿐이었지만 하리는 그것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하리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하린과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꼭 붙을게요. 하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은 하린이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린은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린은 절대 밝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하린은 손에 든 면접 준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답변을 연습하는 하린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하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지금은 9시 20분. 하린은 면접장까지 가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다니던 길이었기에 익숙했습니다. 4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린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린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한쪽에는 폐지 수레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이른을 훌쩍 넘긴 듯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고 작고 마른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음을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레에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린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하린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9시 22분.
지금 가지 않으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무릎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면접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수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진 끝에 겨우 잡은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다친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결심한 듯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일단 일어나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에게 어디 급한 곳에 가는 거 아니냐고, 그 옷차림을 보니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는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피가 나는데 어떡해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할인은 할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작고 가벼웠지만 할인도 체구가 크지 않았기에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하며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병원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다친 할머니를 부축하며 가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할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정장 블라우스는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병원이 거의 다 왔어요.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내가 분명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기 때문에 늦게 되는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할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병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할인은 마지막 힘을 내어 할머니를 부축하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9시 42분이었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다가와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한 간호사가 할인에게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아니라고, 길에서 쓰러지신 것을 자기가 모시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할머니에게 보호자 연락처가 있는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혼자라고,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할인을 바라보며 원무과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9시 44분. 지금 가면, 택시를 타고 간다면 딱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치료실로 들어가면서 할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면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은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나오니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나왔고 무릎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깊은 열상이라 봉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병원 복도에는 할인과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9시 55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더듬거리다가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목걸이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소중하게 할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줄 게 없다고, 이것이라도 받아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오래된 거긴 한데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야. 너한테 주고 싶구나. 할인은 목걸이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간을 보니 9시 58분이었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가봐야 해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할인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목걸이는 급하게 가방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인은 병원 앞에서 급하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면접장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혹시 빨리 좀 가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거울로 할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지만 시내 교통은 생각보다 막혔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고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습니다. 할인은 시계를 보며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면접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10시 5분이었습니다. 이미 면접 시작 시간을 5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할인은 택시비를 급하게 건네고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면접장은 10층이었습니다. 할인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층에 도착했을 때 할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라우스는 땀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을 닦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면접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접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각한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면접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한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길에 할머니가 다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나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면접을 보게 해주겠다고, 대신 가장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대기실로 안내받아 들어간 할인은 의자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지원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단정한 모습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의식하며 작아졌습니다. 준비해온 답변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긴장감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할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다리로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면접관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자 번호 25번 장아린 씨 맞습니까? 면접관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면접관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각 사유가 길에서 다친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할인의 대답에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는 지원자의 지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도와주느라 중요한 면접에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면접관의 어조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관들은 다시 한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할인의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면접관들은 할인의 답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할인이 준비해온 답변을 말해도 면접관들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 압박 속에서 제대로 자신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면접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30분 이상 면접을 봤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인의 면접은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할인은 면접실을 나오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건물을 나온 할인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물을 꺼내 마시려는데 할머니가 준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할인은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목걸이를 책상 위에 놓으려다가 문득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가방에 넣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 할인은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간 모든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택시, 면접장, 공원.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며 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니. 어떻게 할머니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면접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걸이를 잃어버린 죄책감이 계속해서 할인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할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지원자 장아리님, 안타깝게도 근본 채용에서 귀하를 선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넘게 준비했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할머니께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목걸이를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할인은 그날 자신이 갔던 모든 장소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혹시 목걸이 분실물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샅샅이 뒤졌지만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날 탔던 택시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회사 직원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리는 면접을 받던 건물로 갔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시작해서 계단, 복도, 화장실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혹시 몰라 건물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습득물 센터 같은 게 있나요? 며칠 전에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건물 1층에 종합 안내 데스크가 있고 거기서 습득물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종합 안내 데스크에는 중년의 남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이 잃어버린 목걸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작고 낡은 금속 목걸이라고 매우 오래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접수된 목걸이 분실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이자 면접을 진행했던 회사의 회장인 문호산이었습니다. 문호산은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이 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1층을 지나가다가 안내 데스크 앞에서 애타게 무언가를 찾는 젊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문호사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안내 데스크를 떠나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호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면접에서 늦게 온 지원자였습니다. 지각 사유가 특이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문호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지만 문호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문호사는 회사 건물 계단에서 이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뒷면을 확인하는 순간 문호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순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호사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44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문호사는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순대 장사를 하던 한 여성이 문호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은 당시 20대 후반이었고 혼자서 작은 순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굶주린 어린 문호산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호산에게 따뜻한 국밥을 주었고 그날부터 문호산은 순덕의 가게 근처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문호산을 친동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추운 밤에는 자신의 작은 방 한쪽을 내어주었습니다. 문호산은 순덕을 누나라고 불렀고 순덕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순덕은 문호산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문호산은 순덕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12살이었던 문호산은
폐지를 주우며 번 돈으로 작은 금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직접 순덕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솜씨가 서툴러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문호사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순덕은 그 목걸이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라고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호산이 순덕과 함께 지낸 지 1년쯤 되었을 때 순덕의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문호사는 그날 밤 시장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순덕의 가게로 갔을 때 가게는 이미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이 그 불 속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12살 소년이었던 문호사는 절망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잃었습니다. 문호사는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야 했기에 결국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문호사는 혼자 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사업 수완과 끈기로 사업은 점점 커졌고 결국 지금의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문호사는 한 번도 순덕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순덕의 기일이 되면 문호사는 혼자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년 만에 그 목걸이가 자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문호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이가 살아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순덕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걸까? 문호사는 목걸이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젊은 여성이 안내 데스크에서 목걸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문호사는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순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호사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미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리는 며칠 동안 목걸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그날 할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 한순덕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순덕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무릎 상처가 생각보다 심해서 추가 치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할머니가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하리는 안내 데스크에서 순덕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층 205호였습니다. 하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03호, 204호, 그리고 드디어 205호가 보였습니다. 하리는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병실이었고 순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린을 보자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애 아니니?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순덕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하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애야. 물건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 하지만 할머니께서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신 거였는데.
할인은 울먹였습니다. 순덕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야, 그 목걸이보다 더 소중한 건 네 마음이야. 네가 나를 도와준 그 마음 말이야. 그게 진짜 보물이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인과 순덕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문호산이었습니다. 문호산은 병실 문 옆에 붙어 있는 환자 이름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명 한순덕.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문호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과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호산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문호산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따뜻함을 말입니다. 누님, 문호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덕은 문호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표정.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호사는 주머니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걸이를 꺼내 순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호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접니다. 호산이요. 기억하세요? 누나가 시장에서 주워 키운 그 꼬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오열했습니다. 44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문호산도 눈물을 흘리며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살아계셨구나.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리는 그 장면을 보며 매우 놀랐습니다. 문호산과 순덕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4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그날 밤 화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순덕은 가게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날 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함께 갔었다고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가게가 전소된 상태였고 사람들은 순덕이 그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문호산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문호산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문호산도 화재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44년을 살아왔습니다. 문호산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혼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 속에서도 순덕에 대한 그리움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나,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누나가 살아계신다면 제가 누나께 보답하고 싶다고요. 누나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나를 돌보고 싶다고요. 문호산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산아,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것만으로도 누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 그때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이 목걸이를 가지고 계셨나요? 문호사는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회사 건물 계단에서 목걸이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분실물인 줄 알았지만 뒷면에 새겨진 순덕이라는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의 주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장아린 씨가 안내 데스크에서 목걸이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밟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면접을 봤던 그 회사가 회장님 회사였나요? 문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만약 그날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면 목걸이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걸이를 받지 못했다면 잃어버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재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덕은 할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애야, 내가 정말 천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문호사는 할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면접 때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할인의 눈빛에는 진심과 선함이 가득했습니다. 문호사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말입니다. 며칠 후 할인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면접을 봤던 회사의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회사였기에 할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아린 씨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할인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다시 한번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게 도착한 할인은 안내 데스크에서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장실은 건물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할인을 맞이하며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호사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들어오자 문호사는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할인 씨. 앉으세요. 할인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호사는 따뜻한 차를 할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인 씨 덕분에 저는 44년 만에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을 뿐이에요. 문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면접에 늦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할인 씨는 낯선 할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면접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인 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할인 씨의 지각 사유를 믿지 않았고 면접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니까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면접에서의 답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할인 씨는 면접보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할인 씨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가치입니다. 할인은 문호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호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정식 채용 제안서입니다.
할인 씨를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할 것은 제가 더 많습니다. 할인 씨 덕분에 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채용한 신입사원이 있다는 소문, 그 학생이 정말 착한 일을 해서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문호산의 도움으로 특급 병실로 옮겼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순덕을 돌봤고 무릎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문호사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순덕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4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갔습니다. 한 달 후 순덕은 퇴원했습니다. 문호사는 순덕을 위해 아늑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그런 호의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문호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누나, 이제는 제가 누나를 모실 차례예요. 평생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요. 문호산의 진심 어린 말에 순덕은 결국 고마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쉬며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은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할인을 궁금해했지만 할인은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며 할인의 진가는 점점 드러났습니다. 할인은 성실했고 동료들을 잘 도왔으며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할인이 왜 회장의 눈에 들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됨이 훌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할인은 순덕과 문호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공원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순덕과 문호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호사는 어린 시절 순덕과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했고 순덕은 문호산이 얼마나 귀여운 아이였는지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인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밝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순덕과 문호산도 손을 흔들며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할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애야. 우리 막 왔어.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순덕은 할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고 문호사는 그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며 할인은 문득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면접에 늦을까봐 조급했던 그 아침,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던 순간, 그리고 도와드리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호사는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인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할인 씨의 작은 선택이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순덕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축복이야.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지.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둡던 인생에 서로가 따뜻한 빛이 되어준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문호사는 회사에서 새로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순덕재단이었습니다. 순덕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문호사는 순덕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리는 그 재단의 첫 번째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하리는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덕은 가끔 재단을 방문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학생들은 순덕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하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린의 성실함과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어느 날 하린은 출근길에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하린은 망설이지 않고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날 하린은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린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린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호사는 사무실에서 하린의 보고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호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린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순덕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자주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참 행복했다고 말입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다시 그 공원에 모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순덕과 문호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그 옆에서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차 드세요. 고맙구나, 애야. 순덕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호산도 차를 마시며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리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행은 뿌리가 깊다고 말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결국 누군가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호사는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는 아직 누나께 갚아야 할 게 많아요. 순덕은 문호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산아,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것만으로도 누나는 행복해. 하리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저물고 공원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하린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고 문호사는
그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들도 행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저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밤이 되고 하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선택 하나였다고 말입니다. 하리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있죠?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있죠?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린에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멀리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도 하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행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린이 순덕에게 준 도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린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 순덕 재단을 통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말입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미소를 나누는 것,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끝없이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에 듣고 느껴진 마음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을 늘 응원합니다.